뛰고 온다고 해놓고 걷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취미로 아르바이트들을 좀 하는데 이게 뛰면서 돈 벌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설명드릴 건 제가 그 걸으면 돈 버는 앱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걸음 걸으면 얼마 준다. 뭐 당근 어플에도 있고 그리고 토스도 있습니다. 토스에서도 주고 그리고 경기도에 경기 뭐 기후 동행 뭐 앱인가 뭐 거기서도 이제 걸으면 8,000보 이상 걸으면 하루에 뭐 200원씩 줘요. 그런데 그 5km씩 뛰고 200원 벌자고 5km 뛰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 뭔가 더 없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소카 핸들러라는 건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알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소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쓰잖아요. 근데 렌트카를 요즘은 갖다 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갖다 주는 렌트카를 받아서 타다가 반납도 자기 하고 싶은 데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렌트카를 갖다 주는 거, 그럼 반납한 렌트카들이 또 다시 렌트카들을 집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오픈 잡 형태라 그래야 되나, 이걸 오픈 알바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카를 이용하는 고객도 있고 소카 핸들러라고 그 차를 갖다만 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인덕원에 살고 있으니까 인덕원에서 안양역까지 가는 뭔가 그 핸들, 그러니까 자동차 반납이든 빌려주는 것들을 잡아서 그러면 그게 그 거리가 한 5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5km를 차로 가고 돌아올 때 5km를 뛰면 나는 그러면 차로 이동은 한 20-30분이면 할 거고 5km 뛰면 한 30분 넉넉 잡고 30분이면 뛰니까 그러면 1시간짜리 운동 코스가 되는 거고 사실 운동은 30분 정도만 할 건데 그 30분을 뛰면서 돈을 번다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제가 돈에 환장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드디어 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가 근데 오늘은 저기 과천에 초입에 있어요.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가는 쪽 초입에 차가 있길래 글로 가서 차를 찾으러 가서 차를 찾아서 안양역까지 간 다음에 안양역에서 밑에 안양천 내려와서 인덕원까지 5km를 뛸 겁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1시간 덜 걸려야 되는데 오늘은 차가 멀리 있는 관계로 과천에 있는 관계로 과천까지 걸어서 갑니다. 제가 지금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차피 바로 못 뛰고 그리고 제가 뭐 뛰면 땀이 많이 나는데 그 땀이 난 상태로 어쨌든 내 차도 아니지만 뭐 그 렌트카 좀 냄새 나게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걸어가서 차를 찾아서 안양역에 갖다 놓고 5km 다시 뛰어서 집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컨텐츠를 왜 찍냐, 제가 달리기 영상을 먼저 찍은 게 좀 있고 달리기 설명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 자전거 리뷰가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럼 나는 리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카 핸들러와 달리기를 동시에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또 말로만 하면 제가 진짜 하지도 않으면서 저런다 그럴 수 있어서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진짜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알바, 부업, 뭐 소카 핸들러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 가끔 이렇게 집에서 그냥 있을 때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집에서 좀 놀고 있다거나 쉬고 있다거나 있을 때 앱을 켜놓고 마음에 드는 적당한 가격에 그 핸들이 나오면 그걸 잡고 그냥 잠깐 나갔다 와요. 그때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자전거를 활용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운동으로 안 치고 그냥 잔잔한 소일거리로 소카 핸들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러가 재밌는 게 제가 뭐 저번에도 강남역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뭐 없나 하고 보고 있는데 강남역 가는 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강남역까지 이동도 했고 돈도 벌었고, 그쵸? 그럼 돌아오는 건 또 없냐? 또 가끔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운이 되게 좋은 경우겠죠. 보통은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직 시도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 과천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갖다 놓거나 그러면, 여기 새로 생긴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긴 길은 아니고 원래 있던 길인데, 지금 정비를 싹 다시 해서, 길이 되게 이렇게 편해졌거든요. 그 전에는 뭐, 비만 오면, 네, 그 전에는 요 길이 이게, 저희 건물들이 아니었고, 다 배밭이었고, 뒤에 이렇게 가로수가 큰 것들이 있어서, 태풍 오면 막 가로수 넘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인도랑 자전거 도로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과천으로, 그러니까 제가 안양역 5km를 말씀드렸는데 과천도 좀 더 5km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핸들 하면서 뛰면 과천으로 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말할 때 어색하지 않게 꼭 전화하는 척 하면서 할 수 있게 이 오픈형 이어폰을 끼고 왔는데요. 오픈형 이어폰이 저도 사실은 사고서 처음 끼고 뛰어보는 겁니다. 이따가 뛰면서 이게 얼마나 흔들리는지, 소리는 어떤지, 뭐 그 부분은 또 뛰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저는 처음 보는 그 세차 기계거든요. 저거 여기 오픈하면 저 세차도 한번 리뷰로 올려보겠습니다. 저 기계 과연 어떨지. 네, 요 길이 인덕원에서 과천 넘어가는 길의 중간 정도 되는 길입니다. 중간 지점 정도라고 해야 되나? 과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이 길로 뛰는 것도 뭐 옆에 매연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필과 다운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욕먹을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저는 그 뛰는 걸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자전거보다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뛰는 사람을 보면 사실 그 러너분들은 그렇게까지 배가 나오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배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건 운동이 안 되는구나. 저건 그냥 이동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자전거를 진짜 전기 자전거나마, 그건 자전거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전기 타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자전거를 타면서 보니까 자전거는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배고픈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뛰는 건 땀도 많이 나고 막 이래서 아닌가. 자전거도 전기 말고 다른 거로 타면 땀이 좀 나나요? 어쨌든 근데 자전거 타면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전거는 타고 저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온다. 자전거는 사실은 많이 먹는다. 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먹는 양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맞는 건가요? 혹시 자전거랑 그 러닝을 또 다른 시각으로 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배가 많이 나오는지 러너들보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지금 한 20분 정도 걸었어요. 이제 10분 정도 더 걸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걷는 것도 운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30분 그냥 뛰는 게 아니라 30분 걷고 30분 뛰면 더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근육을 같이 쓰면서 그 걷는 것과 뛰는 것의 근육이 다르니까 30분 걷고 30분 뛰면 뭐 하체 쪽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로 많이 다니는 길은 제가 그냥 인간으로 걸어 다닐 때도 자꾸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자전거로 가고 있는지 걷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과천 입구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재개발한 곳이 과천인데 거기도 저한테는 여기부터가 그 과천에 도서관 있는 데부터가 과천입니다. 저한테는요. 네, 제가 왜 과천 그 정보과학 도서관인데 여기가 정보과학 도서관부터가 이제 나한테는 과천이라고 저한테는 과천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저 제2과천 개발하기 전에 요 과천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저기도 과천이긴 했지만 행정구역상 과천이지만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군부대 중간에 하나 있는 것밖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정보과학도서관, 물론 제가 어릴 때는 저 정보과학도서관이 없었죠. 벌써 30년 전인 것 같은데. 네, 다 왔습니다. 29분 걸렸네요. 네, EV3입니다. 차를 이렇게 해서 한번 봐야 돼요. 혹시나 기스가 있는지. 네,
없습니다. 이제 앱으로 문을 열고, 안 보이네요. 아, 이게 안 보이네. 네, 앱으로 문을 열고 타면 됩니다. 아, 이게 핸들러 리뷰는 아닌데 보통 이게 원격으로 다 걔네들 뭐가 돼 있어서, 시스템이 돼 있어서 EV3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동 여기서 킵니다. 여기서. 근데 똑같이 브레이크 밟고 눌러야 시동이 켜져요. 시트 조정하고,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저걸 안 갖고, 너무 더워. 예, 여기 집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어디가 있냐? 너의 집은 엔터칙스 안양역점. 네, 이 차가 EV3인데 제가 사실은 핸들을 가끔 하면서 전기차를 탈 일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종류별로 타보는데 아이오닉하고 EV 시리즈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EV 시리즈가 악셀을 놓으면 차가 급격히 회생제동을 세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게 걸지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걸 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레벨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회생제동의 정도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이걸 움직이면 0부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 2, 3까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회생제동을 이렇게, 테슬라에도 이 기능이 있나요? 저 테슬라 차주가 아니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회생제동은 되게 이상한데, EV 시리즈 이렇게 회생제동의 단계를 나눌 수 있게 해놓은 건 저는 참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차를 너무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EV 시리즈들은 회생제동을 0단계로 놓고 다닙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역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저는 취미로 알바로 부업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부업이든 알바든 자꾸 이제 최저임금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될 겁니다. 시간 버려지는 시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빼고는 다 제 운동 시간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을 텐데,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을 그렇게 다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벌이로 하시는 거는 사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동선이나 기회나 시간이 맞을 때 그때 잠깐씩 하시는 거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들을 몰아볼 수도 있고, 물론 사고가 나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얘네들 보험이 있긴 하겠지만, 네, 사고 안 나시게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되고요. 500m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네, 이렇게 사진 찍고 마무리합니다. 네,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가 집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리를 건너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리를 건너봅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밤에 개천들도 엄청 예쁘게 해놨어요. 사실 뛰면서 웜업 하시는 분들, 웜업이 아니라 무슨 준비 운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사실은 슬로우 조깅은 너무 좋은 건 준비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슬로우 조깅 하면서 준비 운동까지. 다시 달리기 시작. 눌렀다. 이게 제가 요즘은 자전거 타느냐고 자주 못 뛰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했더니, 하필 뛸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뛰느냐고. 이런 거 안 들고 뛰면 훨씬 편하겠죠. 다 좋은데 여름에 날벌레가 너무 많아서 이 날벌레를 몇 마리 먹고 들어가느냐가 바로 하천 러닝의 매력일 거 아닙니까. 그 날벌레 때문에 입 가리고 뛰는 것도 해봤는데, 그 입 가리고 뛰면 더 답답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재밌는 일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들러도 겸사겸사 시작을 했던 거고, 자전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트라이폴드 자전거들은 앞에 이렇게 디자인 겸 실용성 겸으로 바구니 같은 걸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를 달고 보니까 이거 배달도 하겠는데 라고 싶어서 그냥 카카오티 피커를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집 앞에 샐러드 집에서 샐러드 가게에서 한 300m짜리 배달이 있어서 한번 그 조그만 가방에, 샐러드는 작잖아요. 그래서 넣어서 갖다 주고 생각이 든 게, 커피값 벌었다. 그러면 돈 안 내고 커피를 먹고 싶으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카카오티 피커를 킨 다음에, 물론 배민이나 다른 어플도 있겠지만 그 2,000원, 3,000원짜리 배달 하나 하고 커피 하나 사 먹으면 인생이 무료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 뭐 물론 여기서 무슨 심각하게 무슨 자전거의 감가가 어떠느니, 그렇게 하면 너의 시급이 어떻게 되느니, 최저임금도 안 나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직업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집에 있다가 심심할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 돈은 그냥 공짜로 먹어보자, 아니 공짜로 먹는 느낌만 내는 거죠. 요새 공원마다 이렇게 저녁에 춤추는 분들이 이제 올 텐데, 사실 이런 건 중국에서 온 문화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밤만 되면 이렇게 공원에서 춤을 춰요. 노래 틀어놓고. 비 오는 날은 좀, 그날 카메라 되게 안 나왔더라고요. 여기 하기천 초입입니다. 청계로 가는. 작년에 11월쯤에 치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뭔가 관략근에 힘이 좀 덜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뛸 때 가끔 너무 방구가 끼고 싶으면, 그전엔 참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더 뛰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뛸 때 참는 법, 특효약, 아니면 뭐 자신만의 필살 빌기가 있다, 나는 뛰면서 방구 끼고 싶은데 그때 안 낄 수 있는 뭐 특별한 대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뛰면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저는 뛰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체는 몇 도로 숙여야 되는가, 발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다 찾아봤는데 정말 웃기는 거 뭐냐면,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뛰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런 폼으로 1등을 하고 뭐 그렇게 효율이 안 나오는 자세로 뛰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편한 대로 뛰자는 겁니다. 편한 대로. 그냥 몸이 편한 방식대로 그냥 뛰면 되지, 그거를 뭐 상체는 몇 도를 하고 뭐 그렇게, 저도 그런 걸 찍어 놓긴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뛰면 그냥 뛰면 되지. 대신 그렇게 자기 맘대로 뛰실 분들은 그 대회 나가실 준비하시면 안 돼요.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런 맘대로 뛰기는 동네에서 한 30분이나 뛰는 거지. 여기가 지금 그 하기천 산책로거든요. 생각보다 꽤 넓은데 여기도 가끔 정신 나간 러닝 크루들이 3열 정도로 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한 줄로 뛰어도 되고, 자기들끼리 그냥 출발처 목적지에서 만나도 되는데 꼭 군대 구보하듯이 그렇게 3열 종대로 같이 뛰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여기 산책로 통행 다 방해하고, 걷는 사람을 다 방해하고, 자전거도 방해하고, 그들이 무슨 여기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 하천 러닝, 천변 러닝이 야간은 참 좋은데 벌레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벌레 안 먹는 꿀팁이 저 있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 코 호흡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털이 벌레를 좀 막아주거든요. 그러면 코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다시 또 슬로우 러닝으로 가는 겁니다. 조깅 페이스로 뛰어야 코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야간에 즐겁게 뛰면서 벌레를 안 먹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걸어가면, 뛰면 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부끄럽게 뭔가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 근데 사실 저는 나이가 40대 후반이라서 전화하는 것도, 공공장소에 전화하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영상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는다?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제가 가진 그 유교적 마인드에서, 제가 달리기 처음 막 하고
1년 정도까지 막 속도에 대한 욕심하고 달리기 부심이 되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개천길, 천길에서 뛰다가 뛰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한 번은 어떤 한 50대쯤 된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쏙 지나가실래, 아, 잘 뛰시네. 그러고 이제 그 아주머니를 따라가는데, 당연히 저는 중간에 제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500 페이스 언더로 뛰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연세는 50대가 넘으셨고 그냥 천천히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500 페이스.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냥 나는 건강으로만 뛰자. 저렇게 뛰기를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유전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핸들을 하면서 테슬라 FSD를 뜻하지 않게 촬영한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마이크를 가슴에다 이렇게 바디캠 장착을 하고 그 영상을 찍었는데, 침을 카메라 앞에서 너무 많이 튄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처럼 침이 떨어지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영상을 다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영상을 어떻게 다시 찍어요? 그날의 감동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FSD를 처음 만난 날의 감동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 중에 3주째 고민인데, 그거는 해결되면 제가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FSD가 얼마나 위대한 기능인지. 이거는 뭐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오늘은 왜 계속 얘기 안 하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은 구간에서는 카메라를 잠깐씩 꺼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참는다. 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오픈형 이어폰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 전에는 갤럭시 버즈라는 그 커널형 이어폰이라고 하죠. 귀에 이제 구멍에 이제 이어폰이 쏙 들어가는 걸 꼈었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뛰면 땀이 나잖아요. 근데 저같이 땀이 많이 나는 친구들은 그 땀이 커널형 이어폰을 뚫고 귀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귀 안에서 미끌미끌거리고 그게 이상해지는데, 그 느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러닝할 때 꼭 모자를 썼던 것도 있습니다. 모자가 헤어밴드처럼 그 땀이 좀 내려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어쨌든 커널형 이어폰은 러닝할 때 많이 불리하다, 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찾던 중 이제 이거 중국 거죠. 그 샥스 이어폰을 봤는데, 샥스를 쿠팡에서 직구로 사면 뭐 이거 17만원, 정품을 사면 20몇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샥스를 샀습니다. 지금 하고 뛰어봤는데, 땀으로 뭐 이게 이어폰이 땀 때문에 떨어진다거나 뭐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고, 얘가 또 한 13시간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13시간을 풀로 써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다니까. 예. 그리고 귀가 딱딱하신 분들은 이 뒤쪽이 좀 아플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끼고 있다 보면 괜찮아져요. 말씀드렸듯이 뛰다가 잠깐씩 걷는 것도 사실은 몸은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뭐 하트비트가 너무 심박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잠깐씩 걷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아직 5분 더 뛰어야 돼갖고, 이게 무슨 규칙은 아니지만 30분은 뛰어야 되는 제 규칙이 있거든요. 제가 혼자 정한 규칙. 그래서 5분만 더 뛰겠습니다. 살살. 오늘은 이제 들어가서 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진짜 특이한 뛰면서 돈 벌기. 야, 뛰면 누가 돈 주냐? 그 돈 주는, 돈 받는 뛰기 한번 소카 핸들러로 해본 달려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달리기를 응원합니다.